화성에 혼자 남겨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RS3 탐사대의 대장이 된 남자도 있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 영화 마션과 그 원작이 되는 앤디 위어의 소설 마션입니다. RS3 탐사대의 식물학자 겸 기계공학자 마크 와트니.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한 시카고 컵스의 팬입니다. 유인 화성 탐사 임무 RS 프로젝트의 세 번째 팀 RS3 탐사대의 대원이죠. 그는 화성에서 흙도 줍고 망치질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18화성일째 거대한 폭풍이 RS3 탐사대와 와트니를 덮칩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풍에 RS3 탐사대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그들의 화성 상승선 MAV가 바람 때문에 이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기 전에 탑승해서 화성을 탈출하기로 하죠. 그렇게 MAV에 탑승한 RS3 팀. 그런데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서 화성 상승선이 이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우리의 주인공 와트니는 새로운 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MAV를 통신 장비와 묶어서 더 이상 기울지 않도록 해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자는 것. 이렇게 하면 임무도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화성 상승선이 기우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계획처럼 보였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와트니 그리고 RS3 팀은 화성 상승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한 바람이 기지의 안테나를 덮쳤고 그것이 날아오면서 와트니를 가격하게 됩니다. 안테나에 맞은 와트니는 멀리 날아가게 되고 대원들은 당황하게 되죠. 동료들은 와트니를 찾아서 밖으로 나갔지만 폭풍은 점점 거세지는 상황. 화성 상승선은 점점 기울어서 이륙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남은 대원들까지 모조리 죽일 수 없었던 루이스 대장은 와트니를 포기하고 화성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루이스 대장이 발사 명령을 내리면서 와트니는 화성에 홀로 남게 됩니다. 설상가상 나사 국장은 와트니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화성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작 소설 속의 와트니입니다. 이곳의 마크 와트니는 18화성일이 아닌 6화성일에 안테나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6화성일제의 대장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소설의 와트니는 직관적으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RS 프로젝트에 대해서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소개해줍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와트니가 왜 화성에 혼자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와트니가 책의 첫 장에서 됐다고 말했는지 독자들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와트니가 어떻게 안테나를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설명도 하게 되죠. 이렇게 원작 소설 마션은 많은 페이지를 들여서 와트니의 생존기에 대한 배경 설정, 사건,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게 됩니다. 덕분에 독자들은 책에 더 깊게 몰입을 할 수 있게 되죠. 반면 영화 마션의 경우 화면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이런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죠. 그렇게 와트니는 감자를 키울 밭도 만들고 농사를 위한 물도 만들고 물을 만들려다가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사가 만들어준 기지를 박살내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지가 박살나고 있을 때 나사가 우연히 와트니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죠. 다시 영화 속 와트니입니다. 영화 속의 와트니는 굳이 글로 자신의 생존기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영화 속 와트니는 자신의 생존기를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화에서도 감자를 키우다가 불을 냈으며 나사도 와트니의 생존을 눈치챘죠. 와트니는 아직 나사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빨간 행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로버를 개조해서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와트니. 나사 입장에선 와트니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장비는 폭풍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이죠. 이를 지켜보다가 속이 타는 나사. 그러다 불현듯 와트니의 목적지를 알아냅니다. 다시 소설 속 와트니입니다. 와트니가 가려는 곳은 어디일까요? 소설 속에서 와트니는 목적지를 독자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로버를 개조하기 시작하죠.
로버 개조 과정도 화면으로 보여주면 그만인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버 개조를 끝마친 와트니, 이제 길을 떠나려는 것 같습니다. 와트니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사에서는 혹시 와트니가 생존에 지쳐서 먼 곳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아, 이 아저씨 어디로 가는 거야? 화성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나사의 연구원들은 와트니의 목적지를 알아냅니다. 독자들도 이때에 이르러서야 와트니의 목적지를 알게 되죠. 아까 제가 RS-3 탐사대에서 와트니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식물학자 그리고 기계공학자입니다. 그는 애초에 수리공이었던 것이죠. 아주 옛날에 화성에서 임무를 끝낸 마스 패스파인더를 알고 계시나요? 화성 탐사 로봇 마스 패스파인더를 개조해서 지구에게 신호를 보낼 생각이었던 와트니. 영화와 소설 모두 와트니가 로버를 개조해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은 보여주지만 어디로 떠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사의 직원들은 화성을 바라보면서 와트니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계속해서 추리를 하게 되죠. 이 과정을 독자와 관객도 따라가게 됩니다. 나사의 시점에서 말이죠. 독자와 관객은 나사의 직원들과 동화되어 의문을 갖고 추리를 하게 되고 와트니의 진위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와트니는 패스파인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와트니는 고생스러운 장기 운전 끝에 결국 마스 패스파인더를 찾아냅니다. 원작 소설에서 와트니는 패스파인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3개의 패널을 전부 떼버리지만 영화 속 와트니는 실제 나사가 영화 제작에 참여해서 도움을 준 덕분인지 훨씬 더 좋은 로버를 가지고 있었죠. 로버에 있는 크레인 덕분에 3개의 패널을 떼어내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패스파인더를 가질 수 있게 된 와트니. 그렇게 다시 운전을 해서 막사로 돌아오게 되고 갈 때보단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렇게 소중한 패스파인더를 막사에 내려놓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전원을 연결해보는 와트니. 종이 속 우리의 친구 와트니도 패스파인더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와트니의 고뇌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근데 연결이 돼도 옛날에 임무를 종료한 패스파인더의 신호를 굳이 나사에서 받고 있을 리가 없는데? 라는 고민에 빠지는 와트니. 심지어 이게 제대로 고쳐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앤디 위어는 서술 시점을 와트니의 생존기에서 마스 패스파인더의 로그로 변경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패스파인더가 켜졌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신호가 지구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패스파인더의 로그로 갑자기 시점이 전환이 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지구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와트니. 그는 패스파인더의 안테나를 연결해서 안테나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 지구와 소통을 하게 되죠. 그렇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소통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 와트니입니다. 안테나가 글자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소통한다는 것을 통해서 아스키 코드를 활용해 로버의 해킹 코드를 받게 된 와트니. 로버를 해킹해 패스파인더와 연결해서 지구와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 와트니. 조금은 귀찮기는 하지만 이제는 나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생존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소설 속 화성은 와트니를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영화 마션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패스파인더가 연결되고 감자도 먹으면서 지구와 통신을 하며 잘 지내고 있는 와트니. 나사가 정한 와트니의 구조 계획은 복음 물자를 화성으로 보내서 와트니가 그 복음 물자를 먹으면서 4년 후 RS-4 팀이 올 때까지 화성에서 생존하고 생존하는 김에 연구도 하고 이런 구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 속 화성도 와트니를 편안하게 두지 않죠.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작업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와트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에어락의 문을 열었는데 원래 설계된 것보다 오래 사용된 에어락의 연결 부분에 나사가 떨어지고 맙니다. 에어락의 연결 부분이 파괴되면서 기지 내의 기압과 화성의 기압이 달랐기 때문에 기지에서 폭발이 발생하게 되죠. 소설에서는 3인칭 시점으로 계속해서 복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복선의 작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조금은 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맛있는 문체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습니다.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어쨌든 살아남은 와트니. 두 매체에서 방법은 약간 달랐지만 결국 와트니는 이번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감자가 다 죽어버리죠. 종이 속이든 화면 아니든 와트니가 기존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보급품이 올 때까지 먹으면서 버텨야 했을 감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나사는 와트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죠. 소설 마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와트니의 로빈손 크루소 같은 유쾌한 화성 생존기에서 나사의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SF 스릴러로 장르가 바뀌게 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밤도 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조금 괜찮은 서스펜스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와트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기존의 보급물자 발송을 앞당기는 것. 하지만 화성에서 보내는 배달은 배달원이 마음먹는다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절차를 생략하면서 로켓을 단순화하면서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 결과 보급품 발송은 실패하게 됩니다. 영화 속 와트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품 발송은 실패했죠. 이제 와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 나사의 한 과학자가 RS-3팀이 이러이러한 기동을 하고 요 정도의 물품을 더 받으면 기존의 임무보다 임무를 연장해서 화성으로 돌아가 와트니를 픽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하지만 국장 테지 샌더스는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 RS-3팀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싶지 않았던 상황. 그들은 갈등합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받은 두 번째 보급선도 폭파되면서 정말 와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구를 향하던 RS-3팀은 화성으로 항로를 돌릴까요? 와트니는 감자를 먹으면서 지긋지긋한 빨간색 땅에서 떠나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소설 마션과 영화 마션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영화 마션과 소설 마션을 살펴봤습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매력이 있죠. 소설 마션은 본문에 사파 삽입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 장면이 실제로 현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앤디 위어의 훌륭한 구체적인 설명 덕분이죠. 그리고 와트니의 1인칭만으로 소설이 전개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사, RS-3 대원들, 가끔은 기계 이렇게 시점을 변경해 가면서 독자의 긴장감을 유지하죠. 영화 마션은 우리의 상상만으로는 완벽하게 그려낼 수 없었던 책 마션의 여러 장면들을 나사와 할리우드의 훌륭한 기술력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죠. 소설 마션의 팬들이 상상만 했던 사실이 실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원작과 영화에서 달라진 인물들 그리고 원작엔 있지만 영화에서는 생략된 사건들을 찾는 재미있는 다른 그림 찾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책은 미디어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야기를 담는 플랫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책이죠. 많은 영상물 그리고 영상물을 떠나서 광고, 개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책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마션뿐만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 해리포터, 사극의 원본이 될 수 있는 자산어보 등의 고서적까지 많은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꼭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의 원천에 빠져서 자신의 인사이트를 늘려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사학과 홍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CCL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설 연휴에 CCL이 안 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 토요일에는 예약이 열려있길래 토요일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렇게 이거 초록색 종이를 사가지고 크로마키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이소가 10시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 막 돌아다녔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